결혼한 지 올해로 딱 3년째.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볼 때마다 입을 모아 지독한 애처가라고 불렀다. 매일 아침 아내보다 먼저 일어나 따뜻한 커피를 내리고 퇴근길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사들고 들어가는 삶. 내 스스로도 내가 참 괜찮은 남편, 아니 완벽한 남편이라고 자부했다. 내 아내 수진이는 언제나 차분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감정에 휘둘려 소리를 지르거나 짜증을 내는 법이 없었고 늘 다정한 미소로 나를 맞이해 주었다. 친구들은 그런 수진이를 보며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며 부러워하곤 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매끄럽고 평온하게 흘러갔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아무런 균열도 없는 완벽한 대리석 바닥처럼 매끄러웠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이 일상 밑바닥에는 나조차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숨어 있었다. 바로 전 연인에 대한 찌꺼기 같은 미련이었다. 수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절대 아니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아내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하지만 가끔, 정말 아주 가끔씩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올 때면 나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다. 그날 밤도 그랬다. 수진이가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간 사이 사방이 조용해진 거실 소파에 앉아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켰다. 그리고 익숙한 검색창에 이제는 남이 되어버린 그 사람의 이름을 입력했다. 인스타그램 피드 속 그녀는 여전히 내가 알던 모습 그대로 혹은 내가 모르는 새로운 세상 속에서 활짝 웃고 있었다. 잘 지내고 있구나. 짧은 안도감과 함께 가슴 한구석이 쌉싸름하게 저려왔다. 사진을 하나씩 넘겨보며 과거의 기억 속을 헤엄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탈칵.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서늘한 기운이 거실로 훅 끼쳐왔다. 깜짝 놀란 나는 서둘러 액정을 아래로 향하게 한 채 스마트폰을 소파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심장이 쿵쾅쿵쾅 요동쳤다. 고개를 들어보니 물기를 머금은 수진이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걸어 나오고 있었다. 민우 씨, 안 자고 뭐해? 수진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찰나의 순간 내가 황급히 뒤집어 놓은 스마트폰을 향해 있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수진이의 눈빛이 기묘하게 가라앉는 것을 보았다. 다 안다는 듯한 혹은 아주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한 그 차가운 눈빛. 내 등줄기로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들킨 걸까? 아니야, 화면을 바로 가렸으니 보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애써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아, 그냥 뉴스 좀 보고 있었어. 당신 샤워 다 했어? 나도 이제 들어가려고. 수진이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생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 집의 공기가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수진이는 여전히 다정했고 여전히 이성적이었지만 그녀를 둘러싼 분위기에서 낯선 이질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몇 달 뒤 봄바람이 살짝 차가워지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수진이에게서 전혀 낯선 향기가 풍겼다. 원래 수진이가 쓰던 은은한 비누 향이 아니었다. 코끝을 찌르듯 강렬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잔인할 정도로 매혹적인 장미향수였다. 내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수진이가 현관문 앞에서 구두를 신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민우 씨, 오늘부터 출근은 내가 직접 차 몰고 갈게. 매번 데려다 주느라 힘들었잖아. 이제 안 그래도 돼. 언제나 내 차 조수석에 앉아 내 손을 꼭 잡아주던 아내였다. 단 한 번도 혼자 운전해서 출근하겠다고 고집 부린 적 없던 수진이가 낯선 향기를 풍기며 나를 향해 서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수진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나를 대했지만 그녀를 둘러싼 분위기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언제나 나보다 먼저 퇴근해 따뜻한 저녁 식사를 차려두고 나를 맞이하던 아내였는데 요 몇 주 사이에 그녀의 귀가 시간이 눈에 띄게 늦어지기 시작했다.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새로 시작되었다며 수진이는 매일같이 야근이라는 핑계를 댔다. 민우 씨,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저녁 챙겨 먹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건조했다. 피곤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었다. 밤늦게 들어온 수진이는 나와 눈을 맞추지 않았다. 그저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만 남긴 채 샤워실로 직행했고 침대에 누워서도 나를 등진 채 벽을 보고 누웠다. 더욱 나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휴대폰이었다. 수진이는 원래 휴대폰에 비밀번호조차 걸어두지 않을 만큼 매사에 당당하고 숨김이 없는 사람이었다.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서로의 휴대폰을 굳이 숨기지 않는 것이 당연한 암묵적 규칙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는 복잡한 패턴 잠금이 걸려 있었다. 내가 슬쩍 다가가면 수진이는 서둘러 화면을 꺼버렸고 식탁이나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려둘 때면 언제나 액정이 바닥을 향하도록 뒤집어 놓았다. 수진아, 요즘 무슨 일 있어? 핸드폰의 비밀번호는 왜 걸었어? 은근슬쩍 던진 내 질문에 수진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차가운 어조로 대답했다.
그냥 회사 보안 규정이 바뀌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그녀의 옆모습은 낯설 만큼 서늘했다. 마치 단단한 유리벽이 우리 사이에 세워진 것만 같았다. 집안을 가득 채운 숨막히는 침묵은 내 숨통을 조여왔다. 내가 과거 연인의 SNS를 훔쳐보던 그 한순간의 어리석은 미련 때문에 수진이가 변해버린 걸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가 시작된 걸까? 머릿속이 온갖 불길한 상상으로 뒤엉켜 터질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저히 밀려오는 의구심을 참지 못한 나는 수진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차 키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 블랙박스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나는 들키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주차장으로 내려가 아내의 차 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블랙박스의 전원을 켜고 그동안의 주행 기록이 담긴 메모리 카드를 꺼내 휴대용 리더기에 연결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뜨는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몇 주 동안의 운행 기록이 있어야 할 메모리 카드는 텅 비어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로그 기록을 살펴보니 최근 들어 수진이가 퇴근하기 직전 시간마다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가 통째로 포맷되고 데이터가 깨끗하게 삭제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절대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 비밀을 감추려는 것처럼 아주 철저하고 주기적으로 빈 화면을 바라보는 내 손끝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아내의 변화는 단순히 바쁜 회사 업무 때문이 아니었다. 내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밤마다 텅 빈 거실에서 아내의 늦은 귀가를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 같았다. 수진이가 돌아와서 건네는 오늘도 야근이었어라는 짧은 한마디와 피곤에 지친 미소조차 이제는 가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의심이라는 작은 불씨는 내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고 결국 나는 선을 넘기로 결심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수진이가 또다시 늦는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때 나는 행동에 나섰다. 나는 회사 동료에게 부탁해 수진이네 회사 건물에 아는 사람을 통해 슬쩍 알아봐달라고 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다. 수진이의 부서는 최근 프로젝트가 끝나서 다들 칼퇴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오늘 수진이는 정시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가방을 챙겨 건물을 나섰다고 했다. 머리를 강하게 엇맞은 기분이었다. 야근이라던 아내의 말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다. 대체 수진이는 매일 밤 어디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출근 준비를 하느라 바쁜 틈을 타 나는 조용히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수진이의 차를 청소해주겠다는 핑계를 대고 차 키를 받아둔 상태였다. 조심스럽게 운전석 문을 열자 아내의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그 향기마저 낯설고 두렵게 다가왔다. 나는 재빨리 차량 내부를 살피기 시작했다. 조수석 바닥을 청소하던 중 시트 사이 좁은 틈에 구겨져 있는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카페 영수증이었다. 영수증을 펼쳐본 순간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발행 시간은 오후 7시 30분, 한창 야근을 하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다. 그리고 품목은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 결제된 카페의 위치는 수진이의 회사나 우리 집과는 전혀 상관없는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의 한적한 교외 지역이었다. 2잔의 커피, 그리고 낯선 장소. 모든 정황이 하나의 끔찍한 결론을 향해 가리키고 있었다.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차량 블랙박스를 쳐다봤다. 메모리 카드를 확인하면 모든 의문이 풀릴 것 같았다. 하지만 수진이가 바보가 아닌 이상 기록을 그대로 두었을 리 없었다. 나는 일단 블랙박스에서 마이크로 SD 카드를 조심스럽게 뽑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서둘러 집으로 올라와 내 노트북을 켰다. 미리 준비해둔 유료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의 설치 파일을 실행했다. 지워진 영상이라도 이 프로그램만 돌리면 며칠 동안의 주행 기록과 차량 내부 음성까지 전부 되살릴 수 있을 터였다. 복구 프로그램의 설치바가 서서히 100%를 향해 차올랐다. 내 심장은 마치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마침내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알림음이 울렸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리더기에 꽂힌 메모리 카드를 노트북 USB 포트에 천천히 밀어넣었다. 마우스 커서를 복구 시작 버튼 위에 올리고 손가락에 힘을 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과 함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당신 지금 내 차 블랙박스로 뭐해? 어느새 퇴근한 수진이가 소리도 없이 내 바로 등 뒤에 서서 서늘한 눈빛으로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후다닥 모니터 화면을 끄는 내 손끝이 가볍게 떨렸다. 마침 타이밍 좋게 거실로 걸어 나오는 수진의 발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자기야, 아직 앉아? 뭐해?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음성이 내 목덜미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입꼬리를 올리며 뒤를 돌아보았다. 회사에 급하게 확인해야 할 서류가 좀 있어서 금방 끝내고 들어갈게. 당신 먼저 자.
수지는 잠시 내 눈을 지그시 응시하더니 더는 묻지 않고 침실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 짧은 침묵이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수진이 침실로 들어가고도 한참을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집안이 완전히 고요해지고 침실 문틈 사이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올 때쯤에야 나는 다시 조심스럽게 컴퓨터 모니터를 켰다. 침을 꼴깍 삼키며 숨을 죽인 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복구 프로그램의 진행바를 응시했다. 98%, 99%. 마침내 복구가 완료되었다는 알림음과 함께 지워졌던 영상 파일들이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웠다. 내 손가락은 마우스 위에서 갈 곳을 잃고 덜덜 떨리고 있었다. 만약 내 의심이 틀린 거라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가장 최근에 삭제된 폴더의 영상을 더블클릭했다. 화면 속에는 지난 2주 동안의 블랙박스 영상들이 날짜별로 고스란히 복구되어 있었다. 그리고 영상을 재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심장은 쿵쾅거리며 바닥으로 추락했다. 수진의 차 조수석에 내가 모르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야근을 한다며 늦는다고 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수진은 그 남자와 함께 차 안에 있었다. 화면 속 수진의 모습은 내가 알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나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 남자와 다정하게 웃고 떠들고 있었다. 손을 뻗어 남자의 어깨를 살짝 치며 장난을 치기도 하고 남자가 건넨 커피를 마시며 행복한 듯 눈을 가늘게 뜨기도 했다. 지난 2주 동안 매일같이 반복된 카풀. 그 남자가 수진의 차에 타는 순간부터 내리는 순간까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하고 친밀한 공기가 모니터 화면을 뚫고 그대로 전해졌다. 완벽한 배신이었다. 가슴이 턱 막히며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니 이내 뜨거운 분노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온몸의 피를 거꾸로 솟구치게 만들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내 아내가 3년 동안 나의 가장 완벽한 반쪽이라고 생각했던 수진이 나를 철저하게 속이고 있었다니.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파왔지만 그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배신감에 몸이 떨렸다. 당장 침실로 뛰어들어가 수진을 깨우고 이 더러운 영상에 대해 따져 묻고 싶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눈앞이 흐려졌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든 이성을 붙잡으려고 애쓰며 영상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상대가 누구인지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다.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을 앞으로 돌리고 일시 정지를 누르며 화면을 확대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영상 속 남자의 덩치나 실루엣은 분명하게 보이는데 절묘하게도 조수석 햇빛 가리개가 아래로 푹 내려와 있는 데다가 그 남자가 깊숙하게 눌러쓴 모자 때문에 얼굴 윗부분이 완전히 그늘져 있었다. 게다가 카메라 렌즈의 각도가 이상하게 뒤틀려 있어서 남자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백미러나 차량 내부의 구조물에 가려져 이목구비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카메라 각도를 조절해 놓은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남자의 얼굴은 교묘하게 화면에서 벗어났다.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일까? 내 아내의 차 안에서 나와 똑같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 남자의 실체를 나는 아직 단 한 조각도 밝혀내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핏기가 쑤셔 내려가는 손끝이 덜덜 떨렸다. 모니터 화면 속에서 낯선 사내와 마주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수진의 모습이 잔상처럼 박혀 떠나지 않았다. 배신감과 모욕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불길처럼 치밀어 올랐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1분 1초도 이 끔찍한 침묵을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곧장 침실로 걸어가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어둠 속에서 고르게 숨을 쉬며 잠들어 있는 수진의 어깨를 붙잡고 강하게 흔들었다. 수진아, 일어나봐. 일어나서 이것 좀 봐. 내 거친 목소리에 수진이 부스스 눈을 떴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할 법도 한데 수진은 그저 귀찮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나는 수진의 손목을 낚아채듯 붙잡고 거실 컴퓨터 앞으로 끌고 갔다. 화면에는 아까 복구해둔 블랙박스 영상이 멈춤 상태로 띄워져 있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누르며 수진의 얼굴 앞으로 모니터를 들이밀었다. 이게 뭐야? 이 남자가 누구냐고? 왜 이 사람 차에 타고 있는 건데 내가 왜 이 인간이랑 웃으면서 이러고 있냐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날뛰었다. 내 목소리는 이미 이성을 잃고 웅웅 울리고 있었다. 머릿속으로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오해라고 변명하거나 차라리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 지옥 같은 고통이 조금은 덜해질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내 예상은 비참하게 빗나갔다. 영상을 바라보는 수진의 눈빛에는 그 어떤 동요도 두려움도 없었다. 수진은 멍하니 화면을 응시하더니 이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얼음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그리고 입꼬리가 기괴할 정도로 천천히 올라가더니 이내 헛웃음 같은 실소를 터뜨렸다. 비아냥이 가득 섞인 잔인한 미소였다. 결국 찾아냈네? 생각보다 눈치가 느려서 들키는데 한참 걸릴 줄 알았는데. 수진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다는 듯 태연하게 말했다. 내 손목을 쳐내며 똑바로 내 눈을 응시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담담해서 소름이 돋았다.
맞아. 내가 본 대로야. 그 사람 차 타고 다녔고 같이 시간 보낸 것도 맞아. 매일 늦는다고 한 날마다 그 사람 만났어. 왜? 뭐 더 궁금한 거 있어? 너 어떻게 그렇게 당당해? 바람을 피워놓고 미안한 기색조차 없어? 우리가 결혼한 지 3년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수진의 태도에 나는 숨이 막혀 턱턱 막히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수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서늘한 기운에 나도 모르게 주춤했다. 내가 왜 미안해해야 하지? 민우 너한테? 수진이 낮게 읊조리며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꿰뚫어 보았다. 수진은 모니터 화면 앞으로 손을 뻗더니 마우스를 쥐었다. 그리고 내가 복구해둔 폴더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영상 파일 하나를 더블 클릭했다. 그 블랙박스 영상은 그냥 예고편에 불과해.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지. 새로운 화면이 켜지며 아까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된 고화질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 등장한 남자의 얼굴이 너무나도 또렷하게 드러났다. 수진은 마우스를 내려놓고 턱짓으로 모니터를 가리키며 내 귀에 대고 잔인하게 속삭였다. 자, 똑바로 봐. 이래도 정말 아무 기억 안 나? 내가 이 남자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 순간 수진이 내 손에서 휴대폰을 뺏어들더니 화면 속 남자의 얼굴을 선명하게 확대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그 남자의 이목구비가 제대로 눈에 들어온 순간 내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며 숨조차 쉬어지지 않았다. 그 얼굴을 내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매일 밤 나를 괴롭히던 미련의 대상이자 내가 남몰래 SNS를 뒤져보며 그리워했던 내 전 여친의 현재 남편. 그리고 하필이면 현재 내 회사에서 진행 중인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의 생사를 쥐고 있는 핵심 파트너사의 전략기획팀 팀장, 바로 그 사람이었다. 내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수진은 내 반응을 즐기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차갑게 웃었다. 그 미소는 내가 지난 3년간 알던 천사 같고 조용한 내 아내의 얼굴이 아니었다. 완전히 낯선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의 얼굴이었다. 왜 그렇게 놀라 민우 씨? 이제야 상황 파악이 좀 돼? 수진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고 오히려 다정하게까지 느껴져서 더 소름 돋았다. 당신이 매일 밤 내가 잠든 줄 알고 그 여자 SNS 뒤져볼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내 눈앞에서 다른 여자를 그리워하는 당신을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상상이나 해봤냐고. 당신이 내 옆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온통 그 여자한테 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난 당신을 그냥 곱게 놔줄 생각이 싹 사라졌어. 그래서 생각했지. 가장 잔인하게 당신이 가진 모든 걸 무너뜨릴 방법을. 그녀는 침대에 걸터앉아 다리를 꼬며 말을 이어갔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직접 그 여자 남편한테 접근했어. 당신이 그렇게 못 잊는 그 여자의 남편 말이야. 어땠을 것 같아? 그 남자도 자기 와이프한테 지칠 대로 지쳐있더라고. 내가 조금만 틈을 주니까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내 품으로 기어들어오던데? 당신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던 그 여자의 가정도 결국 별거 없더라고 너. 너 미쳤어? 어떻게 그런 짓을. 겨우 튀어나온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다. 수지는 내 절망 가득한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리고 내 턱을 툭툭 치며 비정하게 읊조렸다. 미친 건 당신이지. 먼저 내 마음을 짓밟은 건 당신이잖아.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 이제 다 공평해진 거니까. 당신은 그 여자를 그리워했고 나는 그 여자의 남편을 가졌어. 그리고 그 남자는 조만간 당신 회사에 목줄을 줄 사람이지. 당신이 시작한 이 더러운 감정의 대가가 어떤 건지 이제 똑똑히 지켜봐. 수진의 잔인한 폭로가 끝남과 동시에 내 손에 쥐어져 있던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하며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세 글자를 본 순간 나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내가 그리워하며 연락하고 싶어도 닿지 못했던 이름. 내 전 여친이었다. 서둘러 통화 버튼을 누르자 수화기 너머로 평소의 다정한 목소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공포와 분노로 완전히 뒤틀린 그녀의 날카로운 비명이 내 귀를 찔렀다. 이민우, 너랑 내 와이프가 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장 말해, 이 나쁜 자식아. 수진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진실은 내 머릿속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전부 빠져나가는 것처럼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그 숨막히는 고요함을 깨뜨린 건 주머니 속에서 미친 듯이 울려대는 핸드폰 진동 소리였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졌습니다. 바로 전 여자친구였으니까요.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귀를 찢을 듯한 악에 받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호, 너랑 내 와이프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둘이 짜고 내 가정을 작살내려고 작정한 거지? 왜 내 남편을 건드려? 왜?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이성을 잃은 광기에 차 있었고 날카로운 비명은 제 고막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오해하라는 나약한 변명조차 혀가 굳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제가 과거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녀의 주변을 서성거렸던 그 대가가 이렇게 가혹한 부메랑이 되어 내 숨통을 조여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제 설명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채 나와 수진을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인간들로 몰아가며 저주를 퍼붓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통화가 끊기자마자 핸드폰 화면에 낯익은 이름의 메일 알림이 연달아 떴습니다. 우리 회사의 생주를 쥐고 있는 핵심 전략적 파트너사의 팀장, 즉 수진과 바람을 피운 그 새끼이자 전 여친의 남편이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간결하고도 잔인했습니다. 전속계약 일방 해지 및 거래 중단 통보, 그리고 뒤이어온 짧은 문자 메시지가 제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이쯤에서 조용히 덮어. 더 시끄럽게 만들면 내 회사는 물론이고 이 업계에서 내 이름 석자 완전히 매장당할 줄 알아? 손이 덜덜 떨려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피땀 흘려 밤낮 없이 키워온 내 회사, 내 모든 커리어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당장 파트너사와의 계약이 끊기면 다음 달 직원들 월급은커녕 파산 지경에 이를 게 뻔했습니다. 게다가 업계에 소문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죠. 불륜과 보복이라는 자극적인 스캔들 속에서 내 명예와 평판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셔츠가 척척하게 젖어갔습니다. 이 모든 아수라장을 지켜보던 수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독할 정도로 평온하고 싸늘한 얼굴로 안방으로 걸어가더니 장롱 깊숙한 곳에서 커다란 캐리어를 꺼내 펼쳤습니다. 드르륵 캐리어 지퍼가 열리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옷가지들을 거침없이 쓸어 담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간신히 덜덜 떨리는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수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발 말 좀 해봐. 내 처절한 애원에도 수진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옷가지를 넣고 캐리어 지퍼를 굳게 닫은 후에야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미련도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철저하게 계산된 승리자의 차가운 멸시만이 가득할 뿐이었죠.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민우 씨. 수진이 소름 끼치도록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법원에 일방 이혼 소송 서류 접수했어. 내가 밤마다 그 여자 SNS 몰래 훔쳐보던 집부터 시작해서 나한테 정신적 고통을 준 유책 사유들. 아주 오랫동안 꼼꼼하게 다 모아뒀거든. 재산 분할, 위자료, 꿈도 꾸지 마. 넌 몸만 나가게 될 테니까. 수진은 망설임 없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도어락이 열리는 삐빅 소리와 함께 그녀는 매몰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그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수지는 차가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고 쾅 하고 닫힌 문소리만이 텅 빈 집안에 무겁고 절망적이게 내려앉았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다 못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내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수진과 그 남자의 모습은 지독할 정도로 당당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내 아내였고 내가 가장 신뢰했던 여자가 이제는 내 목을 조르기 위해 내 직장 상사이자 전 여친의 남편인 그 사람과 나란히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우 씨, 이제 그만 지저분하게 버티는 건 그만하지 그래? 그 남자가 먼저 침묵을 깨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나를 향한 경멸과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내민 서류 봉투 위로 그의 두꺼운 손가락이 툭툭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다. 너희 둘이 짠 이 더러운 음모를 내가 모를 줄 알아? 수진이 내가 날 망치려고 그 사람을 이용한 거잖아. 그리고 당신 와이프가 불쌍하지도 않아? 어떻게 내 전 여친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아내랑 이런 짓을 벌여? 내가 분노를 터뜨리며 소리쳤지만 수진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비웃음이 번졌다. 민우 씨, 착각하지 마. 내가 먼저 접근한 건 맞지만 이 사람도 자기 아내한테 지쳐 있었어. 그리고 넌 끝까지 내 잘못을 모르는구나. 네가 그 여자 SNS를 훔쳐보며 미련을 떨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일은 없었어. 이건 전부 내가 자초한 결과야. 수진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3년 동안 내가 알던 현숙하고 따뜻한 아내의 모습은 흔적도 없었다. 오직 철저한 복수심으로 무장한 낯선 괴물만이 내 앞에 서 있었다. 그 남자는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으며 나를 압박했다. 더 이상 추하게 굴지 말고 사인해. 회사 자금 흐름에 관한 조작 서류, 그리고 당신이 전 여친에게 보냈던 사적인 메시지들까지 다 터뜨리기 전에 조용히 이 자발적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면 당신 커리어만큼은 지켜줄 테니까. 아니면 이 바닥에서 완전히 매장당하고 감옥에 가든지 선택은 당신 몫이야. 그 남자의 협박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다. 이미 우리 회사의 핵심 파트너십을 쥐고 있는 그였기에 그가 마음만 먹으면 내 사회적 생명은 오늘로 끝이었다.
내 모든 노력과 커리어가 걸린 이 자리에서 나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버텨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러서야 할까? 나는 떨리는 숨을 들이쉬며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서명란 위에 펜촉을 가져가는 순간 내 인생이 송두두째 날아가는 것 같은 비참함이 밀려왔다. 눈물을 머금고 서류를 대충 훑어보며 마지막 서명을 하려던 바로 그 찰나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급에 관한 세부 조항의 작은 글씨들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 문장을 읽어내려가던 내 손끝이 얼어붙었다. 단순한 이혼 합의서가 아니었다. 내가 평생 모은 아파트와 주식은 물론 향후 발생할 퇴직금과 특허 수익까지 전부 수진에게 귀속된다는 나를 완벽한 빈털터리로 만들 명백한 독소 조항이 그곳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내 앞에 놓인 이혼 합의서와 계약 해지 철회 서류는 마치 내 영혼을 팔라고 유혹하는 악마의 계약서 같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명확했다. 내가 모든 것을 덮어두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 그래서 자신들의 불륜과 잔인한 복수극을 세상의 완벽한 승리로 기록하는 것. 수지는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은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녀의 곁에 선 그 남자는 당당하다는 듯 어깨를 펴고 있었다. 사인해 민우 씨. 이게 내가 그나마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회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수진의 목소리는 평온하다 못해 소름이 끼쳤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만년필을 빤히 바라보았다. 손이 잘게 떨려왔다. 이 서류에 서명만 하면 적어도 겉으로는 내 회사의 파산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른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성격 차이로 조용히 갈라선 불행한 부부로 포장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나는 평생을 억울함과 패배감 속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다. 내 과거의 작은 미련이 잘못이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 대가가 나의 모든 삶과 일터를 짓밟는 수진의 이 잔인한 복수극이어야 한단 말인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만년필을 쥐는 대신 서류를 집어들고 그들의 눈앞에서 반으로 찢어버렸다. 찢어지는 종이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아내,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당해주지 않을 거야. 소송이든 법정 싸움이든 끝까지 갈 생각이다. 내 명예와 내 회사를 이딴 더러운 협박으로 무너뜨리게 두진 않아. 수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봐. 네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는 신경질적으로 겉옷을 챙겨 입었고 수진은 미련 없이 돌아서서 방을 나갔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아내는 단 한 번의 돌아밤도 없이 그렇게 내 인생에서 걸어나갔다. 그들이 떠난 빈방에는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도 길고 어두웠다. 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온기가 남아있던 가구들과 소품들은 그대로였지만 집안을 가득 채운 것은 오직 지독한 고독뿐이었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3년 전의 결혼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 시절에 우리는 정말 서로를 사랑하긴 했던 걸까? 내가 과거의 연인을 몰래 검색해보았던 그 작은 불씨가 결국 내 모든 행복을 태워버릴 거대한 화마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던 나의 어리석음, 그리고 그 틈을 타 내 모든 것을 잔인하게 무너뜨린 아내의 차가운 복수. 결혼 생활 3년의 끝은 이토록 허망하고 비참했다. 나는 어두운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찢겨진 내 삶의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제 나는 길고 지루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비록 완전히 망가져버린 집과 커리어 속에서 홀로 서야 하겠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씁쓸한 질문은 멈추지 않았다. 내가 저지른 과거의 사소한 잘못이 진정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파멸시키는 이런 잔인한 복수를 받아야 마땅한 죄였을까? 만약 여러분이 나였다면, 그리고 내 아내 수진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그녀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